오늘 소개할 스토리는 7년 동안 완벽한 남자친구라 믿었던 58세 남자가 실은 재산과 보험을 노리고 있었고 심지어 몰래 의료 정보까지 빼갔지만 마지막 편지에서 고백한 복잡한 진심까지 56살 김서연 할머니의 사랑과 배신이 뒤섞인 7년의 기록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나 실버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작은 도움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서연이에요. 올해 56살이에요. 서울 강남구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남편과는 15년 전에 이혼했어요. 남편 외도 때문이었죠. 당시 제 나이 41살이었어요.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요. 이혼 소송 1년 반 동안 지옥 같았죠. 재산 분할도 복잡했고요. 아이들 양육권 문제도 있었어요. 아들 둘이 있어요. 큰아들 민준이는 32살. 작은아들 민재는 30살이에요. 둘 다 결혼했어요. 각자 잘 살고 있고요. 손주도 있어요. 민준이 아이가 5살이에요. 이혼 후에 제가 받은 재산이 있었어요. 아파트 한 채랑 위자료 합쳐서 15억 정도였어요. 아파트는 강남에 있었고요. 지금은 20억 정도 가치가 됐어요. 예금도 있었어요. 남편이 준 위자료 5억 원을 그대로 모아뒀거든요. 이자 붙어서 지금은 6억 정도 돼요. 월급도 있었어요. 전 디자인 회사를 운영했거든요. 작은 회사였지만 10년 넘게 했어요. 한 달에 500만 원 정도 벌었어요. 경제적으론 안정적이었어요. 하지만 외로웠어요. 이혼 후 15년 동안 혼자 살았거든요. 남자를 만날 생각도 안 했어요. 한 번 배신당한 게 트라우마였어요. 아들들은 재혼하라고 했어요. 엄마, 혼자 살지 말고 좋은 사람 만나. 하지만 전 거부했어요. 난 괜찮아. 이제 익숙해. 친구들도 소개팅 주선했어요. 하지만 다 거절했죠. 그렇게 14년이 지났어요. 41살부터 55살까지요. 평범하게 지냈어요. 회사 다니고 집에 와서 쉬고, 주말엔 친구들 만나고, 가끔 아들네 집 가서 손주 보고, 그런 일상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7년 전 겨울이었어요. 제 인생이 다시 한번 흔들리게 될 줄은 몰랐어요. 일부 정동진 바다에서 만난 운명. 7년 전 12월이었어요. 크리스마스 직전이었죠.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지쳤어요. 연말 프로젝트가 3개나 있었거든요. 밤새 일하는 날이 많았어요. 어느 날 몸이 안 좋았어요. 머리도 아프고 속도 메스꺼웠어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말했어요. 스트레스성이에요. 좀 쉬세요. 쉬긴 뭘 쉬어요. 일이 산더미인데. 그러다가 쓰러지세요. 며칠이라도 쉬세요. 결국 회사에 사흘 휴가를 냈어요. 10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어디 갈까? 생각하다가 정동진이 떠올랐어요. 바다가 보고 싶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일찍 기차를 탔어요. 강릉까지 2시간 반 걸렸어요. 정동진역에 내렸을 때 바람이 차가웠어요. 하지만 상쾌했어요. 역 앞에서 택시 타고 숙소로 갔어요. 작은 펜션이었어요. 바다가 바로 보이는 곳이었죠. 짐을 풀고 나서 바닷가로 나갔어요. 오후 3시쯤이었어요. 파도 소리가 좋았어요. 사람도 별로 없었고요. 조용했어요.
모래사장을 걸었어요. 맨발로요. 차가웠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한참 걷다가 멈춰 섰어요. 수평선을 바라봤죠. 여기서 며칠 푹 쉬어야겠다. 그때였어요. 뒤에서 걸어오던 커플이 장난치며 뛰었어요. 제 옆을 지나가면서 부딪혔어요. 아, 균형을 잃고 넘어졌어요. 모래사장에 손을 짚으면서요. 그런데 발목이 꺾였어요. 아야, 정말 아팠어요. 일어나려고 했는데 발목이 안 움직였어요. 괜찮으세요? 누군가 달려왔어요.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발목을 다치신 것 같은데요. 네, 좀 아파요. 남자가 제 발목을 봤어요. 많이 부었네요. 병원 가셔야 할 것 같아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남자가 저를 부축했어요. 주차장까지 천천히 걸었죠. 남자 차는 검은색 SUV였어요. 조수석에 앉혔어요. 가까운 병원으로 갈게요. 고맙습니다. 차 안에서 남자를 봤어요. 키가 크고 인상이 부드러웠어요. 머리는 약간 희끗했지만 단정했어요. 저는 정혜준이라고 합니다. 김서연이에요. 서연 씨,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이요. 휴가 왔어요. 혼자요? 네. 아, 그러셨군요. 병원에 도착했어요. 정형외과였어요. 엑스레이 찍고 진료받았어요. 의사가 말했어요. 발목 인대가 늘어났네요. 심하진 않지만 일주일 정도 조심하셔야 해요. 네. 찜질하시고 약 드세요. 약을 받고 나왔어요. 혜준 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래요? 일주일 조심하래요. 숙소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근데 너무 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 괜찮아요. 어차피 저도 혼자 여행 중이에요. 네. 저도 서울에서 왔어요. 혼자 바다 보러요. 왠지 동질감이 느껴졌어요. 숙소에 도착했어요. 혜준 씨가 저를 방까지 부축해 줬어요. 이제 괜찮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발목 조심하세요. 푹 쉬시고요. 네. 혜준 씨가 나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불렀어요. 저기, 혜준 씨. 네. 정말 고마워요. 저녁이라도 대접하고 싶은데. 혜준 씨가 웃었어요. 괜찮아요. 다친 발로 어떻게 나가요? 그럼. 배달시켜서 여기서 먹는 건요? 혜준 씨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제가 사올게요. 뭐 먹고 싶으세요? 치킨이랑 맥주 어때요? 좋죠. 혜준 씨가 치킨을 사왔어요. 맥주도요. 펜션 거실에서 같이 먹었어요. 맛있네요. 그렇죠? 서연 씨는 무슨 일 하세요? 디자인 회사 운영해요. 와, 사장님이시네요. 작은 회사예요. 혜준 씨는요? 저는 무역회사 다녀요. 그러시구나. 혼자 여행 처음이세요? 아니요. 가끔 와요. 혼자 있는 게 편해서요. 저도 그래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편했어요. 혜준 씨는 말을 잘 들어줬어요. 서연 씨 결혼하셨어요? 이혼했어요. 15년 전에. 아, 죄송해요. 괜찮아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자녀는요? 아들 둘 있어요. 다 결혼했고요. 그러시구나. 저는 혼자예요.
결혼 안 하셨어요? 10년 전에 아내를 잃었어요. 죄송해요. 괜찮아요. 오래됐어요. 둘 다 혼자였어요. 둘 다 상처가 있었어요. 그날 밤 늦게까지 얘기했어요. 인생 얘기, 일 얘기, 취미 얘기. 혜준 씨는 정말 좋은 사람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혜준 씨한테 문자가 왔어요. 서연 씨, 발목 괜찮으세요? 아침 드셨어요? 답장을 보냈어요. 네, 좀 나은 것 같아요. 아직 안 먹었어요. 제가 죽 사갈게요. 기다리세요. 30분 후 혜준 씨가 왔어요. 따뜻한 호박죽을 들고요. 드세요. 고마워요. 발목은 어때요? 많이 나았어요. 다행이다. 그날도 같이 있었어요. 혜준 씨가 심부름도 해주고요. 밥도 같이 먹고요. 이틀째 되던 날이었어요. 혜준 씨가 물었어요. 서연 씨, 언제 서울 가세요? 내일 가려고요. 저도 내일 가요. 같이 갈까요? 좋아요. 다음 날 같이 기차를 탔어요. 서울까지 2시간 반 동안 얘기했어요. 기차에서 내리기 전에 혜준 씨가 물었어요. 서연 씨, 혹시 연락처 주실 수 있어요? 심장이 뛰었어요. 네. 번호를 교환했어요. 집에 돌아온 후에도 문자가 왔어요. 무사히 도착하셨어요? 네, 도착했어요. 발목 조심하세요. 고마워요. 그날 이후로 매일 문자가 왔어요. 2부 천천히 시작된 사랑. 정동진에서 돌아온 후 한 달이 지났어요. 혜준 씨랑 매일 문자를 주고받았어요. 서연 씨, 오늘 하루 어땠어요? 바빴어요. 프로젝트 마감이 다가와서요. 힘들겠네요. 무리하지 마세요. 고마워요. 주말엔 전화도 했어요. 1시간씩요. 서연 씨 목소리 들으니 좋네요. 저도요. 어느 토요일이었어요. 혜준 씨가 물었어요. 서연 씨 내일 시간 있으세요? 네, 왜요? 같이 점심 먹어요. 설렜어요. 좋아요. 다음 날 강남역에서 만났어요. 혜준 씨는 깔끔한 옷을 입고 있었어요. 서연 씨, 왔어요. 뭐 먹고 싶으세요? 아무거나 괜찮아요.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갔어요. 조용하고 분위기 좋은 곳이었어요. 여기 파스타 맛있어요. 그래요? 그럼 그거 먹을게요. 식사하면서 얘기했어요. 서연 씨, 요즘 회사 일 많이 바빠요? 네, 좀 그래요. 연말이라서요. 무리하지 마세요.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고마워요. 서연 씨는 제 어때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어요. 네. 저랑 만나는 거 어때요? 좋아요. 저는 서연 씨가 정말 좋아요. 얼굴이 빨개졌어요. 저도. 혜준 씨 좋아요. 혜준 씨가 웃었어요. 그럼 우리 사귀는 거예요? 네. 그날부터 우리는 연인이 됐어요. 3부 완벽한 남자친구. 사귄 지 1년이 지났어요. 혜준 씨는 정말 완벽한 남자친구였어요. 제가 아플 때 가장 먼저 달려왔어요. 어느 날 감기 걸렸는데요. 혜준 씨가 약을 사들고 집에 왔어요. 서연아, 문 열어. 문을 열었어요. 혜준 씨가 약봉지를 들고 있었어요. 감기약이랑 죽 샀어. 고마워. 약 먹고 푹 자. 응. 혜준 씨는 죽을 데워줬어요.
제 옆에 앉아서 먹여주기까지 했어요. 아, 입 벌려. 혜준 씨 괜찮아요. 제가 먹을게요. 가만히 있어. 아픈 사람이 뭘 해. 정말 따뜻했어요. 눈 오는 날엔 집 앞까지 와서 눈을 치워줬어요. 어느 겨울 아침이었어요. 창밖을 보니 눈이 엄청 왔어요. 출근 어떻게 하지?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혜준 씨였어요. 뭐 하러 왔어? 눈 치우러 왔지. 나가기 힘들 것 같아서. 고마워. 혜준 씨는 삽으로 눈을 치웠어요. 주차장까지요. 이제 차 빼기 편할 거야. 정말 고마워. 커피라도 마시고 가. 응. 김장할 때도 도와줬어요. 그해 가을이었어요. 친구들이랑 김장하기로 했거든요. 혜준 씨한테 말했어요. 나 이번 주말에 김장해. 바쁠 것 같아. 혼자 해? 아니, 친구들이랑. 내가 도와줄까? 괜찮아. 남자가 김장을 어떻게 해? 나 잘해. 어릴 때 엄마 도와드렸어. 결국 혜준 씨가 왔어요. 정말 김장을 잘했어요. 배추 절이고 양념 바르고 통에 담고 밤 11시까지 일했어요. 혜준 씨 고마워. 너무 늦었다. 집 가서 쉬어. 괜찮아. 다 끝내고 가자. 친구들도 감탄했어요. 서연아, 남자친구 정말 좋은 사람이다. 그렇지? 지갑도 아끼지 않았어요. 데이트할 때마다 계산했어요. 혜준 씨, 이번엔 제가 낼게요. 아니야, 내가 낼게. 항상 혜준 씨가 내잖아요. 남자친구가 내는 거지. 선물도 자주 사줬어요. 명절 때마다 옷이나 가방을 선물했어요. 이거 비싼 거 아니에요? 서연이 주려고 샀어. 받아. 고마워. 시간도 아끼지 않았어요. 주말엔 거의 같이 보냈어요. 영화 보고 밥 먹고 산책하고 때로는 여행도 갔어요. 부산도 가고 제주도도 가고 강릉도 또 갔어요. 친구들한테 자랑했어요. 너희 내 남자친구 봤지? 어때? 완벽하다. 진짜 좋은 사람 같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아들들도 혜준 씨를 좋아했어요. 민준이가 말했어요. 엄마, 혜준 아저씨 좋은 분 같아요. 그렇지? 잘 사귀세요. 엄마 행복해 보여요. 고마워. 2년이 지났어요. 정말 행복했어요. 이 사람이 내 마지막 사랑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였어요. 혜준 씨가 이상한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부 수상한 질문들. 사귄 지 2년 반쯤 됐을 때였어요. 혜준 씨가 물었어요. 서연아, 보험 들어놨어? 보험요? 네, 종신보험 있어요. 얼마나 돼? 3억 원 정도요. 왜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 이상했어요. 왜 갑자기 보험 얘기를 하지? 일주일 후 또 물었어요. 서연아, 연금은 얼마나 나와? 연금요? 한 달에 200만 원 정도요. 국민연금? 네. 많이 나오네. 평생 일했으니까요. 그렇구나. 또 2주일 후였어요. 서연아, 집은 아직 대출 없지? 네, 대출 없어요. 왜요? 아니, 요즘 집값 오르던데 궁금해서. 그렇긴 해요. 한 달 후엔 이런 질문도 했어요. 서연아, 혹시 유서 써놨어? 유서요? 응, 우리 나이 이제 50대 중후반이잖아. 준비해두면 좋지 않을까? 아직은.
안 써놨어요. 쓰는 게 좋을 것 같아. 나중에 자식들 싸울 수도 있잖아. 그러게요. 질문이 계속됐어요. 재산 관련된 것들이요. 서연아, 예금 얼마나 있어? 서연아, 회사 가치는 얼마나 돼? 서연아, 부동산 더 있어? 처음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했어요. 노후 준비 차원에서 궁금한가 보다. 하지만 점점 불편해졌어요. 왜 자꾸 제 재산 얘기를 하는 걸까? 친구 미경이한테 얘기했어요. 미경아, 혜준 씨가 자꾸 내 재산 물어봐. 뭐? 보험이 얼마나 되냐, 연금은 얼마나 나오냐, 집은 대출 없냐. 미경이 얼굴이 굳었어요. 서연아, 그거 좀 이상한데? 그렇지? 조심해. 혹시 모르잖아. 설마. 요즘 그런 사람 많아. 재산 노리고 접근하는. 혜준 씨는 아닐 거야. 그래도 조심해. 확인해봐. 집에 돌아와서 생각했어요. 혜준 씨가 정말 재산을 노리는 걸까? 아니라고 믿고 싶었어요. 3년 동안 저한테 잘해줬는데요. 하지만 불안했어요. 오부 우연히 발견한 메시지. 사귄 지 3년째 되던 어느 날이었어요. 혜준 씨 집에 놀러 갔어요. 잠깐만 화장실 좀 갈게. 응, 다녀와. 혜준 씨가 화장실에 간 사이였어요. 거실 테이블 위에 혜준 씨 휴대폰이 있었어요. 그때 카톡 알림이 떴어요. 화면에 메시지가 보였어요. 발신자는 형수였어요. 내용은 이거였어요. 형, 그 여자 재산 확인했음? 70% 이상은 형이 받을 수 있을 듯. 심장이 멎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그 여자? 받을 수 있다니? 다시 읽었어요. 눈을 의심했어요. 하지만 분명히 써 있었어요. 화장실 문이 열렸어요. 혜준 씨가 나왔어요. 저는 황급히 휴대폰에서 눈을 뗐어요. 서연아, 왜 그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 아니야. 괜찮아. 몸 안 좋아? 응. 좀 어지러워. 집에 갈까? 응. 그럴게. 혜준 씨가 저를 집까지 데려다 줬어요. 푹 쉬어. 내일 연락할게. 응. 문을 닫자마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났어요. 그 여자라니. 70%를 받는다니.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어요. 제가 죽으면 재산의 70%를 받겠다는 뜻. 아니면 결혼해서 이혼할 때 재산 분할로 받겠다는 뜻. 어느 쪽이든 끔찍했어요. 밤새 잠을 못 잤어요. 계속 그 메시지가 떠올랐어요. 다음 날 친구 미경이한테 전화했어요. 미경아, 나 좀 만나자. 급해. 왜? 무슨 일이야? 카페에서 만났어요. 모든 걸 얘기했어요. 그 메시지 확실해? 응. 분명히 봤어. 이거 완전 사기꾼이잖아. 서연아, 신고해야 돼. 하지만 증거가. 휴대폰 캡처했어? 못했어. 너무 놀라서. 미경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일단 더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 어떻게? 혜준 씨 뒷조사 좀 해봐. 육부 숨겨진 진실을 찾아서. 다음 날 탐정 사무소에 갔어요. 미경이가 추천해 준 곳이었어요. 어떤 조사를 원하세요? 남자친구 신상 조사요. 이유가 있으신가요? 모든 걸 설명했어요. 알겠습니다. 일주일 정도 걸릴 거예요. 네. 일주일을 기다렸어요. 그동안 혜준 씨는 평소처럼 연락했어요.
서연아, 오늘 저녁 먹자. 미안, 오늘 바빠. 그래, 알았어. 내일은? 내일도 좀. 무슨 일 있어? 요즘 이상해. 아니야. 그냥 회사 일이 많아서. 무리하지 마. 건강 챙겨. 응. 문자를 보낼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속이는 걸까? 일주일 후 탐정한테 연락이 왔어요. 보고서 나왔습니다. 사무실로 오시겠어요? 네, 지금 갈게요. 사무실에 도착했어요. 탐정이 두꺼운 서류를 내밀었어요. 이게 정해준 시 조사 결과입니다. 먼저 재산 상태부터 말씀드리면요. 네. 정해준 씨는 현재 빚이 2억 4천만 원입니다. 심장이 덜컥했어요. 2억 4천만 원이요? 네. 5년 전에 사업을 했다가 망했습니다. 사업이요? 무역 사업이었는데 거래처가 부도나서 연쇄 부도났습니다. 그 후로 계속 빚을 갚고 있는데 이자가 불어서. 지금은 뭐 해요? 회사 다니고 계시긴 한데 월급이 300만 원 정도입니다. 300만 원으로 2억 4천만 원을. 네. 불가능하죠. 탐정이 다른 서류를 펼쳤어요. 그리고 이건 정해준 씨의 교제 이력입니다. 교제 이력이요? 네. 최근 10년간 사귄 여성들입니다. 서류를 봤어요. 이름이 5명 적혀 있었어요. 5명이요? 네. 모두 50대 중후반 여성분들이고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가요? 전부 이혼한 분들이고 재산이 10억 이상입니다. 숨이 막혔어요. 그리고 교제 기간이 평균 3년에서 5년입니다. 왜 헤어졌어요? 두 분은 결혼 직전에 파기하셨고요. 한 분은 재산 사기 의혹으로 신고하셨습니다. 신고요? 네. 하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 받았습니다. 나머지 두 분은요?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찾을 수가 없었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 사람이 전문적으로 하는 거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탐정이 마지막 서류를 꺼냈어요. 그리고 이건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뭔가요? 정해준 씨가 최근에 보험 상담을 받았습니다. 보험 상담이요? 네. 김서연님을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입니다. 머리가 하얘졌어요. 사망보험이요? 네. 수익자는 정해준 씨고요. 아직 가입은 안 했지만 상담은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서류를 읽을 수가 없었어요. 김서연님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 사람은 위험합니다. 사무실을 나왔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길가 벤치에 앉아서 울었어요. 3년이 전부 거짓이었어. 칠부 형수의 전화. 집에 돌아와서 며칠 동안 아무것도 못했어요. 회사도 안 나갔어요. 혜준 씨 전화도 안 받았어요. 사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김서연 씨 맞죠? 여자 목소리였어요.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저는 정해준 형수예요. 심장이 뛰었어요. 형수라고요? 네. 할 말이 있어서 전화드렸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서연 씨한테 꼭 해야 할 말이 있어요. 다음 날 카페에서 만났어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였어요.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여자가 앉았어요. 표정이 어두웠어요. 서연 씨, 혜준이랑 사귀시죠? 네. 얼마나 됐어요? 3년 됐어요. 여자가 한숨을 쉬었어요. 역시, 또 그렇게 하는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서연 씨, 혜준이가 작년에 사업 망한 거 아세요? 5년 전 아니에요? 5년 전도 망했고 작년에도 또 망했어요. 지금 빚이 2억 넘어요. 알고 있어요. 그럼 아세요? 그 사람이 당신 재산 노리고 있다는 거요? 눈물이 났어요. 알고 있어요. 여자가 서류를 꺼냈어요. 이거 보세요. 서류를 펼쳤어요. 보험 상담 내역이었어요. 이게 뭐예요? 혜준이가 당신 명의로 사망보험 들려고 한 거예요. 수익자는 혜준이고요. 이미 알고 있어요. 여자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이건요? 이건 당신 의료 기록이에요. 의료 기록이요? 네. 혜준이가 병원에서 몰래 가져온 거예요. 뭐라고요? 작년에 당신이 심장 검진 받았죠? 네. 그 검사 결과를 혜준이가 가져갔어요. 어떻게? 보호자라고 거짓말하고요. 온몸이 떨렸어요. 왜? 왜 그런 짓을? 보험 가입할 때 필요하니까요. 서연 씨가 건강하면 보험료가 싸잖아요. 그럼 저를 네, 이용한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당신 같은 피해자. 저 포함해서 4명이에요. 4명이요? 네. 전혜준이 전 여자친구였어요. 저도 똑같이 당했어요. 3년 사귀면서 재산 조사받고 보험 가입 시도당하고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저는 다행히 일찍 눈치챘어요. 그래서 헤어졌죠. 하지만 다른 2명은 연락이 안 돼요. 무슨 일이? 모르겠어요. 갑자기 사라졌어요. 소름이 돋았어요. 경찰에 신고했어요? 했죠. 하지만 증거가 없어서 무혐의 났어요. 서연 씨, 조심하세요. 그 사람 위험해요. 집에 돌아와서 무너졌어요. 팔부대면. 며칠 후 혜준 씨가 집 앞에 왔어요. 초인종을 계속 눌렀어요. 서연아, 문 열어. 왜 전화 안 받아? 무시했어요. 서연아, 무슨 일 있어? 나 걱정돼. 결국 문을 열었어요. 혜준 씨가 들어왔어요.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앉아요. 뭐? 앉으라고요. 혜준 씨가 소파에 앉았어요. 저는 탐정 보고서를 꺼냈어요. 테이블 위에 던졌어요. 이게 뭐예요? 혜준 씨 얼굴이 하얘졌어요. 서연아, 읽어보세요. 혜준 씨가 서류를 펼쳤어요. 점점 얼굴이 굳었어요. 서연아, 이건 빚이 2억 4천만 원이죠? 사업 2번 망했죠? 전 여자친구 5명. 전부 재산 10억 이상. 혜준 씨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이거. 의료 기록을 던졌어요. 내 검사 결과를 몰래 가져갔죠? 보험 가입하려고요? 서연아. 사망보험. 수익자는 혜준 씨. 서연아, 오해야. 오해요? 뭐가 오해예요? 소리를 질렀어요. 3년 동안 날 속였잖아요. 아니야.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사랑했어. 진짜로.
혜준 씨도 소리를 질렀어요.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서류를 집어 던졌어요. 혜준 씨가 주저앉았어요. 서연아, 미안해. 미안하면 다예요? 정말. 처음엔 그럴 생각 없었어. 거짓말. 진짜야. 처음엔 정말 좋아서 만났어. 그럼 언제부터예요? 언제부터 날 이용한 거예요? 혜준 씨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나가요. 당장 나가요. 서연아. 나가라고요. 혜준 씨가 일어났어요.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문 앞에서 멈췄어요. 서연아. 정말 미안해. 하지만 한 가지만은 믿어줘. 뭐요? 나 정말 너 사랑했어. 나가세요. 문이 닫혔어요. 주저앉아서 울었어요. 구부 예상치 못한 편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혜준 씨한테서 연락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편함에 편지가 있었어요. 혜준 씨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편지를 열었어요. 서연 씨에게 이 편지를 쓰는 지금 내 손이 떨립니다. 당신한테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사과합니다. 당신을 속인 것, 당신의 재산을 노린 것, 당신의 의료 기록을 몰래 가져간 것, 모두 제 잘못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꼭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을 사랑한 것은 진심이었습니다. 처음 정동진에서 만났을 때 당신이 모래사장에 넘어진 순간 달려가면서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건 계산이 아니었습니다. 당신과 치킨을 먹으면서, 당신과 기차를 타면서, 당신과 첫 데이트를 하면서 모두 행복했습니다. 그것도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빚이 저를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2억 4천만 원. 이 숫자가 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매일 빚쟁이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매일 협박을 받았습니다. 집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신의 재산이 보였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제 인생이 해결될 것 같았습니다.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당신을 이용하려 한 것, 용서받을 수 없는 짓입니다. 하지만 서연 씨, 당신이 아플까봐 검사 결과를 확인한 것도 사실입니다. 당신이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당신이 건강검진 받을 때 저는 정말 걱정했습니다. 심장에 문제가 있으면 어쩌나.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물론 변명입니다.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서연 씨, 저는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이용하려 했습니다. 둘 다 진심이었습니다. 이 모순된 마음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당신만큼은 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습니다. 제 번호도 바꿨습니다. 당신 인생에서 사라지겠습니다. 행복하세요. 저 같은 인간 만나지 마시고 진짜 좋은 사람 만나세요.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그건 진심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정혜준. 편지를 읽고 한참 울었어요. 분노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고, 배신감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요. 조금은 이해가 됐어요. 사랑과 이용. 둘 다 진심이었다는 말. 복잡했어요. 10부 또 다른 진실. 한 달이 지났어요.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회사도 나가고요. 친구들도 만나고요. 어느 날 혜준 씨 형수한테 전화가 왔어요. 서연 씨, 저예요. 네. 혜준이 소식 들으셨어요? 아니요. 무슨 일이에요? 빚 다 갚았대요. 네. 2억 4천만 원. 전부 갚았대요. 어떻게요? 자기 집 팔고 차 팔고 퇴직금까지 다 털어서요. 그리고 지방으로 내려갔대요. 새로 시작한대요. 서연 씨한테 마지막으로 전해달라고 했어요. 뭐라고요? 미안하다고. 그리고 고맙다고. 고맙다니요? 서연 씨 만나서 인간답게 살고 싶어졌대요. 전화를 끊었어요. 복잡했어요. 혜준 씨는 정말 저를 사랑했던 걸까? 아니면 이용만 한 걸까? 답은 없었어요. 11부 1년 후. 1년이 지났어요. 저는 여전히 혼자 살고 있어요. 회사는 잘 되고 있어요. 아들들도 잘 지내고요. 손주도 7살이 됐어요. 친구들은 또 다른 남자를 소개해 줬어요. 하지만 전부 거절했어요. 서연아, 언제까지 혼자 살 거야? 괜찮아. 이제 익숙해. 혜준이 때문이야? 아니야. 사실 아니에요. 혜준이 때문은 아니에요. 그냥 이제는 혼자가 편해요. 가끔 생각해요. 혜준 씨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궁금하진 않아요. 그냥 가끔 떠오를 뿐이에요. 7년의 시간. 3년은 사랑이었고, 나머지는 배신이었어요. 하지만 그 시간이 전부 무의미하진 않았어요. 저는 배웠어요. 사람을 믿는 법도, 사람을 의심하는 법도, 그리고 나를 지키는 법도요. 어느 날 아들 민준이가 물었어요. 엄마, 혜준 아저씨 생각나요? 가끔. 미워요. 아니, 이젠 아니야. 용서했어요? 용서는 아니야. 그냥 내려놨어. 무슨 차이예요?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거고 내려놓는 건 나를 위한 거야.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12부 2년 후 우연한 재회. 2년이 지났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백화점에 쇼핑하러 갔어요. 옷을 고르고 있었죠. 그때 누군가 뒤에서 불렀어요. 서연 씨. 돌아봤어요. 혜준 씨였어요. 많이 변했어요. 머리가 더 희끗해졌고요. 얼굴은 더 수척해졌어요. 혜준 씨. 오랜만이에요. 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잘 지냈어요? 네. 혜준 씨도요? 네. 또 침묵. 서연 씨, 커피 한 잔 할래요? 고민했어요.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좋아요. 백화점 카페에 앉았어요. 요즘 뭐 해요? 지방에서 작은 가게 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편의점이요. 빚은 다 갚았어요. 들었어요. 형수한테 들었죠? 네. 혜준 씨가 커피를 마셨어요. 서연 씨, 정말 미안했어요. 알아요. 용서해달라는 건 아니에요. 그냥 다시 한번 사과하고 싶었어요. 서연 씨 만나서 저도 많이 변했어요. 어떻게요? 사람답게 살고 싶어졌어요. 빚에 쫓기면서 사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다 갚은 거예요? 네. 2년 걸렸어요. 대단하네요. 서연 씨 덕분이에요. 제 덕분이요?
서연 씨한테 들켰을 때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내가 뭘 하고 있는 건가 싶었죠. 그래서 다시 시작하기로 했어요. 빚부터 갚고요. 혜준 씨가 저를 봤어요. 서연 씨는 잘 지내시죠? 네, 잘 지내요. 좋은 사람 만났어요? 아니요. 혼자예요. 왜요? 서연 씨 같은 분이. 그냥 혼자가 편해요. 제 때문인가요? 아니요. 그냥 이제 나이도 있고. 혜준 씨가 한참 저를 보다가 말했어요. 서연 씨,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뭐요? 우리, 다시. 순간 당황했어요. 혜준 씨. 아니요, 오해하지 마세요. 연인으로 돌아가자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친구로요. 그냥 가끔 연락하고 커피 마시는 그런 사이요. 이제는 정말 순수한 마음이에요. 재산 같은 거 신경 안 써요. 그냥 서연 씨랑 얘기하는 게 그리워요. 고민했어요. 생각해 볼게요. 네, 충분히 생각하세요. 혜준 씨가 일어났어요. 그럼 저 갈게요. 오늘 만나서 정말 반가웠어요. 네. 혹시 연락하고 싶으시면 하세요. 제 번호는 그대로예요. 혜준 씨가 나갔어요. 저는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13부 마지막 선택. 집에 돌아와서 생각했어요. 혜준 씨를 다시 만나야 할까? 친구 미경이한테 전화했어요. 미경아, 나 오늘 혜준이 만났어. 뭐? 어떻게? 백화점에서 우연히. 뭐래? 다시 친구로 시작하자고. 서연아, 정신 차려. 알아. 그 사람 또 속일 수도 있어. 근데 많이 변한 것 같아. 사람은 안 변해. 서연아, 내가 행복하면 나는 상관없어. 하지만 또 다치면 안 돼. 알아. 전화를 끊고 생각했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혜준 씨한테 연락할까 말까 고민했어요. 결국 문자를 보냈어요. 혜준 씨, 저 서연이에요. 답장이 바로 왔어요. 서연 씨, 연락 주셔서 감사해요. 생각해 봤어요. 친구로 지내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렇군요. 미안해요. 아직은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해해요. 혜준 씨 행복하세요. 서연 씨도요. 문자를 끝냈어요. 조금 슬펐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이번 스토리의 엔딩은 지금은 3년째예요. 혜준 씨 만난 지요. 연락은 안 해요. 궁금하지도 않아요. 가끔 생각은 해요. 잘 살고 있을까? 하지만 그뿐이에요. 저는 여전히 혼자 살아요. 회사도 잘 되고요. 아들들도 잘 자랐어요. 손주가 이제 9살이 됐어요. 학교도 잘 다니고요. 친구들과 자주 만나요. 여행도 가고요. 취미 생활도 해요. 요즘은 그림을 배워요. 수채화요. 재밌어요. 가끔 사람들이 물어봐요. 혼자 안 외로우세요? 대답해요. 괜찮아요. 익숙해요. 7년의 시간. 3년은 사랑. 나머지는 배신. 하지만 그 시간이 저를 강하게 만들었어요. 이제는 말할 수 있어요. 사랑이든 연애든 내 마음보다 내 인생이 더 중요하다. 혜준 씨를 용서했냐고요? 아니요. 용서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미워하지도 않아요. 그냥 내려놨어요.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거지만
내려놓는 건 나를 위한 거니까요. 저는 나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아무리 사랑해도요. 나보다 소중한 건 없어요. 내 인생은 내가 지켜야 해요. 가족도 연인도 누구도 대신 지켜주지 않아요. 나 자신을 가장 사랑하세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지금까지 어머나 실버 사연 라디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작은 도움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1.